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저는 최대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리뷰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 강경준 씨가 논란에 휘말렸었는데 이 사건이 실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면서 레퍼토리가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좀 있거든요. 자, 먼저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을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강경준 씨는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재혼을 했던 자기의 배우자 장신영 씨와 함께 사랑꾼 이미지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응원과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자, 이 강경준 씨에게 소장이 날라왔다 라고 하는데, 이 강경준 씨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직장 동료였던, 특히 유부녀였던 분과 바람이 났다 라는 의혹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상대편 유부녀의 배우자겠죠, 그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강경준 씨가 유부녀의 배우자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것까지는 일단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인 거죠. 쉽게 말해서 네가 내 와이프랑 불륜관계에 있었고 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를 위자료를 내라, 이런 식의 소송인 거예요. 사실 이런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형적인 레퍼토리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천만 원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청구하죠. 왜냐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 부분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서 상대편의 불륜 사실을 기재해 주도록, 그래서 3,100만 원 정도, 3,010만 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레퍼토리예요. 그렇게 보면은 5천만 원 청구한 것은 조금 많죠? 사실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딱 세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로 그 불륜 행위가 있었냐? 두 번째, 유부남인 점을 알고 있었냐? 자, 세 번째, 그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 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동료 직원이었으니까 그 동료 직원이 유부녀였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 그 불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될지, 이게 남은 두 가지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강경준 씨의 첫 번째 대응은 어땠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했죠. 자, 이게 전형적으로 노련한 상대 변호사에게 약간 좀 말려 들어가는 형국 딱 보여주고 있어서 이 리뷰를 좀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변호사분들의 경우에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전략도 좀 세부적으로 잘 짜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로는 이 불륜에 대한 확실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소장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걸 다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편이 확실한 입증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하고, 내가 이걸 부인해볼까? 인정을 좀 할까? 그 경계선상에서 이 과정에 대한 약간 고통도 좀 있도록 이런 식으로 소장을 던집니다. 자, 우리가 포커를 할 때도 내가 이 정도 펜을 쥐고 있는데 그거 다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놓고 강경준 씨 측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약간 발뺌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히든 카드를 딱 보여준 거죠. 이게 사실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재판 과정과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강경준 씨 쪽에서 약간 발뺌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불륜의 입증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하죠. 사랑이라든가 안고 싶다, 이런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있는 캡처들을 제출하기 시작한 거죠.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륜 현장을 직접 잡아야만이 간통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대신에 불륜이라는 어떤 유책성은 아주 폭넓게 포괄적으로 인정 좀 해줍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뭔가 애정 표현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든가 카톡을 했다든가, 당연히 텔레그램 포함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불륜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이런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 전형적인 트렌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대편이 소장에서 어떤 입증 자료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일단 소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노력이 많이 드는 행위잖아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고 선임을 해야 되고 또 입증 자료를 모아놓고 논리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은 뭔가 확고한 심정이 있었다는 건데, 왜 그런 심정이 있었을까? 어떤 입증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해보셔야 되고요. 진짜로 이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 아무나 잡고 소송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 변호사들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때가 상대편이 불륜남 불륜녀가 발뺌할 때, 그때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재판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그 길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훨씬 더 괴롭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인정
인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절벽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 반성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나 아닌데 그거 오해인데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대편 입증자를 들이미니까 그때 뭐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태도를 번복하는 것과는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판사님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정되는 금액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과 발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체적 진실이 아직 어떤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강경륜 씨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역이 맞다면 이 정도 입증 자료라면 재판정에서도 충분히 불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텔레그램 자료 도대체 어떻게 얻은 것일까? 일반적으로 서로의 핸드폰에서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압수수색하고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혼 소송에서 애초에 그런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냥 그 텔레그램 자료를 우연히 상대편이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캡처를 좀 해둔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둔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 뭐 통신비밀보호법,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걸 주장해 볼 수도 있죠. 형사 고소를 좀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을 이렇게 처벌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책성, 위자료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최근에 재판의 트렌드가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해주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배우 강경준 씨 사례로 이 전형적인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레퍼토리를 흘러가면은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도 서로 간에 좀 고통받는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